안녕하세요.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수입차 판매 11년 경력의 노하우와 언제나 정확한 정보 전달로 고객님의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미리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BYD 공식 딜러 신창하 팀장입니다. 저희 브랜드가 런칭한 1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야간 시간대까지 지속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유튜브 조회수도 올리는 영상마다 1만 회 이상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를 보시고 계약도 너무 많이들 해주시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종이 아직은 아토3 하나밖에 없다 보니 영상을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컨텐츠 소재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영상 주제로 BYD 아토3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고객님과 반대로 아토3 구매를 적극 말리고 싶은 고객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영업직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지 구매를 말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업직원이어도 기본적으로 세일즈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고객님에게 딱 맞는 차량을 추천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현재 아토3 구매에 적합한 상황인지 한 번 더 크로스 체킹 후 문의를 주신다면 구매 결정 단계까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소비자분들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게 될 때 주변 지인분들에게 접하는 정보나 직접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 리뷰어들의 영상을 참고하시게 되곤 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수집한 정보들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실차를 보시거나 시승을 진행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최초의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게 된 목적과 니즈에서 벗어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차량을 알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지인이나 가족들 그리고 웹상의 특정 리뷰어들의 의견이 점점 양념이 되다 보면 정보 수집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처음 내가 자동차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의 목적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계약 이후든 계약 전이든 결정이 이리저리 뒤바뀌기도 하고 결국에는 처음 생각했던 그 목적과는 별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12년 동안 BMW와 벤츠에서 세일즈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늘상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굳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직업이 세일즈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BYD가 국내에 처음 제대로 런칭하는 중국 브랜드라는 점, 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전기 자동차라는 부분 등 아무래도 기존에 전기차를 운행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만 운행을 하시다가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던 상당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 BYD 전기 차량을 고민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전기차를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요. 그 필수 확인 사항들을 기반으로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해석을 붙여서 아토3 차량을 구매하셔도 되는 분들, 반대로 아토3 차량을 구매하시면 안 되는 분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차량 구매 단계에서 먼저 메모를 해보시면서 범위를 좁혀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 예산입니다. 구매 예산 설정은 차량 구매를 고민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에 따라서 신차 구매를 할지 중고차 구매를 할지도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 고민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의 용도가 있겠고요. 패밀리카용인지 혹은 출퇴근용인지 아니면 캠핑용, 레저용인지 여러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이 용도 관련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것이 차량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 운전자인데요. 아무리 좋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운전이 미숙한 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업무용이나 비즈니스 미팅이 잦으신 분들, 현장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는 호화스럽고 고급스러운 차량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차량이 더 적합한 선택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차량 구매자의 데일리 주행거리, 월간 주행거리, 연간 주행거리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처음 고민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일반적으로는 주행 가는 거리가 무조건 가장 긴 차량이 제일 좋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돈이 정말 넘쳐난다면 가장 좋은 스펙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맞겠지만 예를 들어 하루 데일리 운행 거리가 30km가 채 안 되시는 분이
굳이 주행 가는 거리 500에서 600km 정도의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분들의 데일리 운행 거리에 따라서 추천드릴 수 있는 전기 차량의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관련하여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집이나 사무실에 충전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주택 거주자의 경우 개인용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들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또한 집 근처에 AS 서비스 센터가 있는지의 여부 등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5가지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 내용들을 메모를 해두시고 나는 현재 어떤 주행 환경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차량 구매를 염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토3가 나에게 맞는 차량인지 쉽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아토3를 구매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이신 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3천만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중고차가 아닌 신차로 전기차 출고를 희망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 출퇴근용 차량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데일리 운행거리가 왕복 100km 이하이신 분들, 세 번째로 집이나 사무실에 완속 충전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네 번째로 4인 가족 이상의 패밀리카가 아니라 1인 또는 2인 정도의 탑승 환경을 고려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로 매사 급하지 않고 성격이 차분하신 분들, 여섯 번째로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배우기 좋아하는 얼리어답터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일곱 번째로 자녀들 라이딩 겸 단거리 시내 위주로 운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럼 반대로 아토3를 구매하시기에 아쉽지만 적절치 않은 분들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데일리 운행거리가 왕복 100km 이상이신 분들, 두 번째로 집이나 사무실에 충전 설비가 없으신 분들, 세 번째로 4인 가족 이상의 패밀리카로 고려를 하시는데 자녀분들이 고등학생 이상이신 분들, 네 번째로 스포티지나 투싼 이상의 중형 SUV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 다섯 번째로 성격이 급한 편이거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여서 중간중간 짬내서 충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게 돼서 자동차 구매 후에 해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상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아토3 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불편함의 차이인 것이죠.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리고 논스톱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 없을 겁니다. 중간에 잠시 20분, 30분이라도 혹은 1시간 정도라도 휴게소에 들려서 담배를 핀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의 체류 시간이 있을 것이고, 전기차 운행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중간중간에 짬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충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번 급속 충전을 물렸을 때 무조건 80에서 100%까지 완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15분에서 20분가량만 충전해도 주행 가는 거리가 150km가량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전기차 오너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EV 인프라 같은 어플을 활용해서 이동 동선상에 있는 충전소 위치를 미리 파악한 뒤에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적은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이동이 불가하거나 난처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개인 주택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 아파트처럼 충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의 경우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고려를 한다면 구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영업직원들이 고객님들께 추가적으로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많이들 봐주시는 것 같은데 구독 안 하시고 시청만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니까 한 번만 마우스 조금 움직이셔서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차량의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